가리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,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, 투자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, 5월 7일 수요일입니다. 저는 어제 미국 시장이 열렸는지도 몰랐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몰랐어.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. 아, 그렇지, 맞아, 우리나라만 어린날이었구나,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. 그간에 난리가 났었더군요. 네, 대만 달러가 거의 뭐 한 10% 가량 폭등, 가치 폭등, 환율 폭락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원화도 같이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유로화라든가 그 엔화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유로화가 1630원 하던 게 1000원대 중반으로 뚝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엔화 환율도 뭐 1006원 뭐 이렇게 하던 게 또다시 960원까지 굴러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.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 한국 증권계 그리고 한국 증권 유튜브계에서 이 상황들을 끊임없이 예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. 여러분도 자주 보시는 분인데 누구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? 네, 오늘 아침 카메라를 켜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네, 이 대만 달러 강세가 단순히 대만 달러 강세냐, 아시아권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느냐라고 봤을 때, 네, 여러분 다 익히 아는 그 이름, 네, 우리 증시각도 TV의 크루 유진호, 권시유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결국은 위안화 절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그 시점이 얼마 지나고 나지 않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결국은 대만 달러 강세 이전에 중국 위안화 강세가 있었다,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맞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데, 하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, 하나는 진짜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우리가 계속 금융시장이라는 걸 봤습니다만, 권슈처럼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으면, 야, 드디어 지금 얘네 중국하고 협상되면 위안화 강세로 갈 거야,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그 근처에 있는 비슷한 통화, 당연히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까지도 강세를 갈 거야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대만하고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, 사실 어떻게 됐든. 그런데 실제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뭔가 한 발 진척이 있었다면 일이 조금 샜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전망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응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의 확인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할 텐데, 권씨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.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할 때 가장 극명하게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제어했던 방법, 바로 플라자 합의였고요.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환율이 2배로 올랐습니다.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랐었죠.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점은,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점은 중국 위안화를 지금 뭐 7.3 정도 수준에서 왕창 강세를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데, 그동안의 두 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게, 중국은 사이즈가 너무 크고 자체 내수 기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부분들까지 다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강세를 갈 수 있느냐. 근데 저건 있죠. 중국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게 좋은가요, 나쁜가요? 물론 수출 기업들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내수는 뭐 맞을 수도 있겠어. 근데 사실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한인은 우리가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, 이게 또 결국은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, 경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자,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. 자, 그러면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는 2주 안에 또다시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의약품 관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의약 관련주들이 굴러 떨어졌어요.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, 일라이릴리 뭐 등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의약품 업종 전체가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을 좀 밀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요.
그다음 반도체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떨어졌고 시간외에서 AMD는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해서 시간외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쏘쏘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뭐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 없으니 오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? 만약에 하나 진짜로 위안화 절상 쪽으로 무역 합의가 가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? 여러분 기억하세요. 엔화 강세되고 어떻게 됐었죠? 네, 엔화 주식시장 폭등, 그 다음에 뭐 모든 자산시장, 부동산 시장 폭등, 모든 자산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하다가 그거 제어 못해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망했습니다. 근데 그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? 대폭등이 있었습니다. 대폭등을 문제는 제어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죠. 통화가치 상승은 그 나라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,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달러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? 통화도 강세, 자산 가격도 강세. 과거 경험 있어 없어? 있어.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진짜 재미난 부분이고, 특별히 한국 주식 보유자가 많은 분들은 관심을 잘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, 충주 호반이에요. 저쪽이 충주 시내고, 어제 목표한 걸 못했어요. 어제 날씨가 너무 추웠고 속리산 자락이 코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산이 정말 수도 없이 나와서 지금 제가 약간 무릎이 아플 정도로 산 표고 지금 13,000km 정도 탔나? 표고 3,000m, 13,000m 정도를 탔고 지금 총 거리수는 1140km 탔습니다. 이제 160km대밖에 165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잘 타고 있는데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원래 오늘 1200km를 타는 거였어요. 1200km를 타고 아침을 집 앞 정원에서 이렇게 유유히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떠들면서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제 체력의 한계와 코스의 난이도의 높음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못했습니다. 생각하는 것처럼 다 되는 건 아니죠. 항상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, 어제 오다가 밤중에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은 언제 오냐면요, 추울 때 오고요, 그 다음 배고플 때 오고요, 그렇습니다. 또 너무 따뜻하면 오고요. 근데 배고프거나 이럴 때 더 잘 와요. 모르셨죠? 예, 이게 극한으로 갑니다, 몸이. 이 자전거 타보면. 그래가지고 안 졸려고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혼자 떠들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. 자,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관씨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.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. 드디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